이어지는 단원입니다. 교재 53쪽 전속 중개계약인데, 자,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하려면 좀 전에 했던 거 살짝 보셔야 되죠. 중개계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이 중개계약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랍니다. 자,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인데, 의뢰인은 매도인도 되지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사주세요겠죠. 이런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되고, 이런 중개계약을 거래계약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자, 이런 중개계약이 우리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도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계공사와 할 때 한 사람에게는 합니까? 여러 사람의 계공사에게 의뢰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하죠.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팔아주는 사람하고 계약하겠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잖아, 그죠? 그러면 수수료는 누구에게 주죠? 수수료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겠죠. 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여러 명의 계공사에게 의뢰해서 수수료는 결국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공사들이, 의뢰를 받은 계공사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설렁설렁 할까요? 열심히 할 것 같죠? 절대로 열심히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받고 시간과 경비와 광고비를 들어가면서 막 영업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렸다. 그럼 나는 꽝 이래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히 안 합니다. 팔아주면 좋고 안 팔아줘도 뭐 책임도 없고, 그죠? 책임이 없다 이 말을 서로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전부 다 말로만 계약이 일어난다. 이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면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런 중개계약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책임의식이 없고 설렁설렁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책임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뭐를 도입했다?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고, 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까지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속 중개계약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교재 53페이지 한가운데입니다. 2번 전속 중개계약 1.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돼 있고, 중개 의뢰인은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특정한의 동그라미. 계공사를 정하여 그 계공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하고 딱 들으면 이거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갑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한 사람, 특정한 계공사에게만 의뢰를 딱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딱 듣는 순간 A 계공사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수수료 내가 받을 확률이 아주 많아졌잖아, 그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제 개념 잡으셨고, 2번 유효기간. 시험이 잘 나와요.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의 동그라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이겠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중개 현장에 가서 A 계공사가 되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딱 앉혀놓고 차 한잔 하시면서 당신은 누구에게 줘도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믿을 수 있는 나에게 전속으로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팔아보겠다, 그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사람하고 뭐 해야 된다? 전속 중개를 많이 체결하셔야 돼요. 지금 강남에 있는 젊은 계공사들은, 그죠? 그 계공사들끼리 가끔씩 만나서 점심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달에 전속 중개를 몇 건을 했나? 이게 주제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자, 이달에 전속 중개를 만약에 5건 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5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되니까 여기 광고비, 임대료 등 지출은 얼마나 하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되고, 이 합리적인 경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전속 중개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하니까 이달에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올지, 즉 수입이 얼마나 있을지, 지출은 얼마나 될지 예정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비합리하게 영업이 끌어가겠냐고. 그죠? 그러다가 한 건도 없으면 때리치우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된다 이러고 갑니다. 자기는 관리를 격려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배우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누구에 줘도 한 번은 줘야 될 거, 내가 이 물건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전속으로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급하면 유효기간을 한 달만 하자, 1개월 할 수도 있고, 원칙은 얼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바쁘다 그러면 한 달간만 전속 중개를 해보자. 아니면 뭐 여유가 있다면 5개월간 전속 중개하자 해서 전속 중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보셨고, 그 다음에 3번 계공사의 업무입니다. 별표. 이제부터 전속 중개를 하면 이런 점이 여러분 보여야 되지 않나요? 딱 한 사람에게만 팔아주세요 하면 계공사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이 계공사가 이 물건을 못 팔아준다면 이게 안 팔리는 수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 계공사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의무가 시험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동안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속중개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3년간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별표, 그때 계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계공사 입장에서 이 아파트가 용인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럼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사거나 팔고서 알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거래 가격은 얼마고 면적은 얼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걸 정보를 올려놔야 살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보를 며칠 만에 공개한다? 7일 내로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이런 거 탁 들으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지체 없이 공개할 수가 없잖아. 지금 용인에 있는 아파트 같은 한번 가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7일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 공개하라 그랬지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일간신문이 뭡니까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조중동 이런 조선일보 이런 게 일간신문이겠지. 그 다음 거래정보망에도 공개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수업이 거래정보망이 따라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그때 계공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이제는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고 이런 곳에 공개했다라고 통지해 주고, 또 4번 너무나 잘 나오니까 별표, 계공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얼마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이게 전속중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2주일에 1회 문서로서 통지하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X. 그 다음 문서로서 통지하는데 전화로 통지하였다 하면 X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나와요. OX. 팩스. O예요. 그 문서로 볼 수 있죠. 그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이해를 해보라고요. 아니 문서로 돼 있지 책에는 팩스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팩스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광고하고 있다를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시험에 나왔어요. 2000년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문서로서 하였다. 시험에 그려내고 OX 물었어요. OX. X잖아. 2주일에 1회면 8월 1일 체결했으면 8월 14일까지는 해줘야 돼. 8월 15일 문서로서 통지했다. X. 이거 찾아내야 돼요. 아주 자주 건드렸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하지. 전화로 통지하였다. 이런 거 X예요. 팩스 하면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문서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도 제가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빤치 떠면서 휴대폰 카톡으로 해도 됩니까? 이래 물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하여튼 휴대폰만 만지고 있더니만 그지? 카톡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일단은 안 된다고 대답했어. 왜 그런가 하면 뭐 문서로 출력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컴퓨터로 하면 출력된다면서요. 아이 뭐 카톡 됩니까? 밴드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말아요. 하여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넘어갔어. 이제 공개할 정보 드디어 나왔죠. 그 정보를 공개해야지만 이제 저 물건을 살 사람을 찾는데 이 정보 공개가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양은 많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1번 물건에 대한 종류, 소재지, 구조, 성향에 위한 사항인데 종류 앞에다가 중개 대상물 요래 한번 적어봐요. 제일 앞에 1번 앞에다가 중개 대상물 적어놓고 중에 동그라미 중.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를 설명해라. 그 종류, 소재지가 아파트고 뭐 강남구 서초동 12번지에 있으며 지목은 대지, 면적은 32평, 용도는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줘라 이런 뜻이겠죠. 중개 대상물 적으시고 중 동그라미.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인데 다만 옆에 줄 것입니다. 권리자의 주소, 서면 등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이때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는 농협에 대출이 5천만 원 돼 있다. 이 저당권은 얼마다. 이런 권리를 설명해야 되지.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죠? 왜 그러면 돌싱 것 같으면 더 잘 살까 싶어가지고 앞에다가 화려한 돌싱, 개사코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적사항은 왜 공개하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인적사항 다 공개하면 없죠. 중개계약은 전속 중에서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근데 거래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이 다 나타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다 들어가죠. 거래계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중개계약에서는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고요. 인적사항. 3번 공법상 제한사항도 설명합니다. 공 동그라미. 자,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다. 공법사항도 설명해 줍니다. 4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해라. 제일 앞에 수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여러분 수만 보면 수도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자동으로 시험에서 전기, 가스 다 올려줍니다. 여러분 빌라를 거래할 때는 이 빌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음 없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잖아. 그런 정보를 올려라. 지금 이 말이에요. 수도, 가스 등 시설물. 그 다음에 뭐 중앙집중식이다. 가스보일러다.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걸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나겠죠. 수 하면 수도 찾아냅니다. 5번째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정보를 공개해라. 도배할 때 도 동그라미. 6번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그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인간들이 환경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 환경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공개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일단 도 동그라미 놓고 여러분 어떤 아파트를 살 때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거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해야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자, 재래시장이 가깝게 있다. 아니면 뭐 백화점은 몇 분 거리에 있다. 이런 걸 올려줘야 되겠죠.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위치도 적어주는데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 그럼 아파트를 전세를 얻거나 사러 올 때 초등학교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엄마 직접 걸어도 가봅니다. 길 몇 개 건너는지까지.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거를 공개해줘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할 때 도 동그라미 해놓고 7번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이거 5억에 팔 예정이다. 그래야 손님이 올 거잖아. 그죠? 예정금액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또 하나 붙었죠.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임대차 새 사는 놈한테 공시지가 얼마다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다.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정보입니다.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도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대충 여러분들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어떤 물건에 대한 정보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되는데 앞으로 말하고 딸토록 노래합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해야 되니까 예, 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 도, 수, 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 제목만 들어놓으시고, 자, 다시. 중이 뭔가 하면 아까 1번에 있어서요. 중개 대상물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험에서 종류, 소재지, 지목 이런 건 다 올라와요. 왜냐면 중 하면 중개 대상물 이렇게 딱 찾아내는 거예요.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도배 하면 뭐 벽면의 상태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럼 수도만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저절로 올라옵니다. 도 하면은 도로입니다.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 도로. 그 다음에 소 하면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인데 여기서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까지 아까 체크한 거예요. 소 하면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도 공개합니다. 공 하면은 뭐가 보이죠? 공법이 보여야 돼. 공법상 제한사항. 그죠? 부동산 공법 공부해 보시니까 재밌습니까? 우리 뭐 고 박사님이 워낙 잘 하니까 재미가 있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 공부 열심히 하시면 재밌는 공법은 돈 되는 공부입니다. 그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공법 너무 복잡해. 뭐가 힘들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공법을 잘 알고 있으면 돈 되는 공부다. 이제 자기가 돈 되려면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덜 지겨울 거잖아. 그죠?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고 따라갑니다. 앞으로 우리 단원에서 공하고 들으면 공법만 찾아내시면 돼요. 공법상 제한사항. 얘가 뭡니까?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예요. 이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해서 지금 체크해 드린 것들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앞에 지나갔지만 며칠 만에 공개하래요? 7일 내로. 어디에 공개하래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까지를 짚으신 거예요. 공개하는 사항. 자, 내려가면 5번 의뢰인의 의무 참고로 보시면 돼요. 6번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제일 밑에 6번 별표 놓고 위반 시의 제재. 1번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이라는 게 취소할 수 있다요. 어떤 거?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정보 위반. 지금 정보 여기 보고 있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를 안 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위반을 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놨다고요. 그걸 임의적 취소 사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아까 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 그랬죠? 3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얼마? 이거 보다시피 업무정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의무에 관한 제재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공부했던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하게 되거든 물가 수준을 기록해야 된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그럼 일반 중개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제재는 없다고. 그런데 여기 전속중개계약은 3년 보관해야 한다 하는데 안 하면 업무정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정보 위반하면 임의적 취소유. 이렇게 제재가 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재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5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들어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딱 공부하고 나면 짝으로 들어오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이건 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중개계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 정보망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개가 짝이기 때문에 딱 붙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서 빠진 적 없다 그랬죠?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 문제. 두 개를 섞어서 한 문제. 그럼 여기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 40문항이 출제되는 과목에서 서너 개가 나오면 10%를 점유하는 거예요. 뭐 단원이 아주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하면 짝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붙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짝으로 가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짝을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짝으로 딱 대칭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 그것만 알아도 공부가 굉장히 편해지는데 짝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야 삼겹살을 먹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친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소주는 이게 짝이잖아. 그죠? 그죠? 삼겹살이 짝이 소주는 이래지. 거기 또 깻잎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좀 날샌다고 이게. 그죠? 짝이 잘 안 잡히니까 다시 수준을 좀 낮추어서 여러분들은 애기들하고 오늘 피자 먹자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애기들 입에서 바로 뭐가 딱 나온다? 콜라는 이게 짝이잖아. 그죠? 근데 콜라는 해야 되지. 막걸리는 사이다는 이러면 그냥 날 샌다고 이게 지금. 그죠? 그 짝이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죠? 피자는 하면 뭐라고요? 콜라는 그 정도는 이해하십니까? 그럼 삼겹살은 하면 뭐 소주는 이래야 되죠. 또 깻잎은 이러면 이제 서글퍼진다. 이야기 한자는 거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하면 뭐가 붙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짝이 붙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뭘까요? 제일 위에 55페이지 상단. 자,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개공사 상호간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개공사 상호간 밑줄 껐습니다. 상호간에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 줄 겁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줄을 딱 끊으면 이제 동그라미 한 거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국토장관은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단어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공사들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상한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수업 시간마다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익을 건데 거래 정보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이 그림이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테레비입니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인데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싹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개공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개공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지 개공사와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구나.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뭐냐 하니까 방금 공부했던 거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거래 정보망에 교환하는 거예요. 아까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가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인데 우리가 일간신문이 뭡니다. 이건 공부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죠? 일간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말한다 뭐 이런 건데니까.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은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됐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구나. 그게 이해가 됐다면 서울에 있는 개공사가 저 정보에 들어가면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자동으로 오 하셔야 돼.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의뢰인이 야 제주도에 괜찮은 땅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봐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앉아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게 되면 업무 지역이 넓어진다. 맞습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다 답이다. 이걸 막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시장에 가봤나요?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 여기 들어가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뭐 상가는 상가대로 쫙 진열되어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동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좋은 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게 될 건데 그걸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쫙 익히고 있어야 돼 지금. 그죠?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중개 보수를 쉽게 받을 수 있다. X 보수는 계약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가입한다고 중개 보수를 쉽게 준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문제들이 만나게 된다고요. 자, 다시 거래 정보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고 대답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공사들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은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렇게 딱 잡고
내려가면 자, 큰 2번 지정 요건. 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부가통신할 때 동그라미 해봅시다. 가입 이용을 한 개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500의 동그라미, 2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동그라미, 각각 30명은 가입해야 된다. 30명 동그라미. 그 다음 정보 처리기사 1명 고용해야 돼요. 이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기사 1명 줄, 공인중개사 1인 밑줄. 5번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장관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는 확보해야 된다. 항상 국토장관하고만 논다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기 구질구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구질구질한 숫자가 시험에 잘 던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개공사가 가입을 하고 거래정보망을 활용하려면 이 물건의 전국적인 정보가 돌아가야 정보의 활용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 가입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 이상이 가입해야만 이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게 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인데 이거를 숫자를 시험에서 1000명 이상이고 그럼 벌써 틀렸잖아요.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틀렸잖아요. 50명 이상이고 틀렸잖아. 30명이잖아. 그죠? 이거를 숫자를 막 건드리면 어질어질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걸 막 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에서 이 거래정보망에 관련되는 이 숫자는 이 과목이 중개법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다 이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전화번호로 숫자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다? 509개 230번 이렇게 기억해요. 509개 230번 할 때 앞에 010은 생략되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 다시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9개 230번. 요거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전화번호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 가끔씩 509개 230번을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법 쌤한테. 여기 010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전화번호가 거의 앞에 010이잖아요. 물론 011 가끔씩 없는 사람도 있는데 010에 1, 2, 3, 4, 5, 6, 7, 8 전화번호가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이 010 안에도 전화 가는 거 아십니까? 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010이잖아요. 그래서 010을 전화 안 누르고 1, 2, 3, 4, 5, 6, 7, 8 누르면 간다니까 더 빨리 가요. 통화요금도 저기 품질도 더 좋아요. 한번 해봐봐요.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번호가 전부 다 010이잖아. 그러니까 010 누르지 말고 뒤에 있는 번호 1, 2, 3, 4, 5, 6, 7, 8만 누르면 통화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빨리 통화되고 품질도 더 좋아요. 그게 좀 다니까. 일단 앞에 010 안 눌러도 통화되는 건 아시죠? 모르면 오늘 연습해봐요. 이번 시간 딱 끝나거든. 아는데 요즘은 번호를 잘 안 누르죠. 작은 오빠 하면 거기만 탁 찍어가지고 그냥 통화 이렇게 누르니까 번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죠? 010 안 찍어도 번호 갑니다. 왜? 다 번호가 010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 내용도 더 좋고 속도도 빨라요. 그게. 지금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 이거 기억하라고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509개 230번 숫자대로 들어오는 걸 잡으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막 이래 들어오면 어질어질하다니까. 지금 그죠? 자, 다시 우리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정보망에서 가입하는 숫자인데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9개 230번 순서대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이제 넘어가서 56페이지 지정을 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때 신청인이 법인이면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이 말은 등기부 안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니까. 왜 그러냐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떼서 가져올 필요 없다. 거기서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다. 박스 가볍게 보시면서 거기도 한 번 더 나오죠. 박스 가볍게 보시면서 니언의 박스 안에 니언 보면 중개법 쌤 전화번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니언 얼마?
500명 이상이고 붙어 나오죠. 500에 동그라미 놓고 밑에다가 30 적어 놓으셔야 돼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은 가입해야 된다. 500국에 230번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이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국토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지정해 줍니까? 30일 동그라미. 자, 그럼 30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놓으면 받은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3개월 동그라미. 요거를 30일, 3개월 지금 순서가 고래 내려가잖아. 그죠? 이거를 거꾸로 시험에 잘 내요. 3개월, 30일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런 자료를 처음 받을 때 자, 이렇게 신청서가 딱 들어오면 국토장관이 며칠 만에 지정해 준다? 30일 만에 지정해 줘요.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지정을 해주면 지정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 규정은 3개월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숫자에서 긴 숫자로 간다. 33개월. 이렇게 기억하라고. 거꾸로 3개월, 30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처음 볼 때 아예 눈으로 딱 익혀 놓으셔야 돼. 30일, 3개월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에 동그라미 놓고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은 얼마 만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가볍게 가시면서 2번 내려가면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위반하면 제재인데 2번에 1번.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동그라미 바로 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사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자,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1번에 있잖아요. 이 지정이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줄 한번 꺼봅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줄만 끊지 말고 이해를 한번 맞춰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5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예전 가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김 사장한테도 부탁하고 박 사장님한테도 부탁했다고 칩시다. 우리 아파트를 5억에 좀 잘 팔아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김 사장이나 박 사장이 이제 물건을 정보를 올려야 된다고. 그죠? 뭐 강남 수조동 어디에 있는 아파트로서 30평이고 가격은 얼마고 소재지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올리는데 이 거래 정보망을 관리하는 자가 김 사장님하고 친하고 박 사장하고는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예전 가격은 5억입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는 예전 가격이 50억입니다. 이렇게 탁 올립니다. 정보를. 그러면 서초에 있는 아파트 보통 5억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에 팔아달라고요? 50억에 팔아달라고. 이렇게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여러분이 이 물건을 탁 보는 순간 웃기네 이래 되잖아. 그죠? 이 사람 절대 계약을 못하게 만들잖아. 이렇게 거래정보사업자가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시켜버리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해보시라고.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거래를 못하게 만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받았던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바로 밑에 이번에는 2번.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봐요. 제일 밑에 2번에 1번. 거래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 동그라미. 그럼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하면 바로 위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업무 정지에 처하겠다. 영업 정지 내리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아,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이번에는 아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는 걸 그림을 보셨고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합니다. 뭐라고? 자, 이게 이제 아파트를 5억짜리를 팔아주세요라고 김 사장, 김 개공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개공사가 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심에 지하철하고는 원래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예전 금액이 5억으로서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안 팔릴까봐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음. 이런 정보를 딱 올린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 가죠? 하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니까. 잘 알다시피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하고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차이 나도 1억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가지고 3분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딱 보고 계약하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고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계약금 딱 줘놓고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진짜 물건 보러 한번 가보니까 한 30분 걸리거든요. 당신이 3분 거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경호사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비행기 타면 3분인데 계산만. 그거 쓸데없는 그런 소리 들어가지면 영업회가 되겠나 지금 그죠? 그래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업하는 데는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 제가 그죠? 이렇게 강남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 뭐 오피스텔 뭐 이렇게 빌라 분양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광고지 그죠? 이게 딱 보니까 강남 지하철역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30분 걸리겠어 내가 보니까 15분 거리에 있어 이래놨어. 그래서 내가 그 광고 준 사람 보고 15분 더 걸릴 건데 내가 이럴까 뛰어가면 15분이래요. 뛰어가면 그것도 말 되지 뭐. 그 광고할 영업을 할 때는 조금 과장되는 건 이해가잖아 사실은 그죠. 그 매일 아침 저녁 막 마라톤 하듯이 뛰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 거기서 지금 그죠. 내가 아무리 해도 15분은 더 걸리겠다니까 뛰어가면 15분 만에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죠. 내 속으로 원래 영업하겠나 생각 들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김 사장님이 예정가격은 5이고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으면 30분 해야 되는데 3분 이렇게 올리는 걸 거짓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공사는 뭐 해당된다? 업무 정지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했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바로 밑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도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봐요. 여기 물건이 정보가 올려놓고 이제 이게 거래가 됐다면 삭제해줘야 되잖아. 지워줘야 되잖아. 팔린 물건을 놔두면 뒤에서 들어오는 보는 사람은 전부 거짓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잠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럼 잠실에 있는 아파트 30평이면 대략 한 15억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또 들어가 보니까 잠실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 매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라. 물건이 팔려도 지금 몇 번째 팔렸을 건데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된다? 통보를 해가지고 물건을 삭제, 정리해놔야 되죠. 정리 안 해놓으면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허위 정보를 보게 되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강남이 어느 정도 아시죠? 강남에 나대지 땅이 100평은 나왔는데 1억에 팔겠대. 무슨 땅이 이래 싼데 하고 보니까 83년도 강남 개발을 떠올려놨는 정보. 지금 거기 막 빌딩이 들었었거나 길이 났거나 뭐가 나도 났을 건데. 그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해서 자료를 뭐 해준다, 삭제하고 정리해. 이거 안 하면 거짓 정보니까 업무 정지 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건 정보를 활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나올 때 이쪽으로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자, 다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제재가 뭐? 지정 취소시켜버리고 1년에 1,000만 원. 아까 위반하는 모양도 살짝 한번 보셨죠?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한다니까요.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걸 3분 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영업을 딱 한다니까. 그죠? 거짓 정보 공개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해야 한다. 통보도 안 하면 업무 정지.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누가 위반하면 어떻게, 누가 위반하면 이렇게 되는데 위반하는 모양도 의식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른쪽에 지정 취소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받은 자가 왜 취소당할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취소하겠지. 자,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보세요. 취소 사유가 박스에 모두 몇 개? 5개.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5개, 4개로 떨어지는 건 문제 내기가 좋다고. 그래서 시험에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험을 치시고 나면 그날 오후에 가답 발표합니다. 그럼 가답을 딱 보니까 이거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게 답이 틀렸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답이 2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의를 제기해 줍니다. 그 문제는 이런 내용 때문에 좀 틀리지 않았어요. 답이 2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주는데 이의 제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출제자들 입장에서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못 출제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많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거의 다 이의 제기는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두 개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의 제기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기를 안 나도록 출제자가 만들려면 이런 걸 문제 내면 절대로 이 제기가 안 걸려요. 자, 취소되는 사유 몇 개? 5개잖아. 5개 중에 하나를 싹 바꾸고 문제 딱 내면 이건 이 제기할 거리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수험생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이다.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다. 자꾸 이런 의식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5가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취소되는 사유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상식이죠. 거짓으로 지정받았다고 그럼 적발되면 취소해야 되잖아요. 거짓 앞에다가 허위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허위.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입니다. 운영 동그라미. 3번 좀 전에 했습니다.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래 정보 위반이니까 거기 정보의 동그라미. 다르게 차별적으로 위반하면 아까 취소시키고 1년에 처한했던 그 내용입니다. 정보 위반 정보의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의 동그라미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개인이 죽었습니다. 법인이 죽는 걸 뭐라 그러지요? 해산 그럽니다. 해산의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취소하겠다. 그래서 취소 사유 모두 몇 개? 5개를 동그라미 해드렸고 앞으로 시험체는 그날까지 노래 부릅니다. 거래정보망을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5가지 허, 운, 정, 해, 일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니까 쓸데없이 여기 6개월 해놓고 취소 사유로서 틀린 것 이런 게 질문 단골로 문제가 들어온다고. 그죠? 자, 취소되는 사유가 뭐라고요? 허, 운, 정, 해, 일을 동그라미 하셨어요. 허가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면 허위만 찾아내요.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시험에서 저절로 올려준다니까요. 운이 뭐였죠?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찾아내는 거예요. 정, 정보를 위반하면 아까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한다 그랬잖아. 그죠? 해, 해산 또는 법인이 죽으면 해산,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이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뭐라고요? 허운정해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요즘 허윤정이가 TV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허윤정이가 뭐 했다?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럼 제목은 찾아내겠나요? 제목이 찾아내면 허 하면 허위, 거짓, 시험 때까지 천천히 가면 돼요. 안 바쁘니까. 운영규정 위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해산하거나 사망하면 취소하겠다.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했어요. 또 집에 가다가 유산인가 출산인가 이러다 또 혼자 헷갈리지 말고 글자 막 바꾸지 말고 그죠? 유산 다르고 해산 다르고 출산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됩니다. 5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순서 그대로 나옵니다. 2년 전에는 다음 중 취소 사유로서 틀린 걸 찾으시오. 1, 2, 3, 4, 6개월 내로 하지 않으면 해놓고 틀린 거 몇 번? 6개월이 없잖아. 1년이잖아. 그죠? 이렇게 문제 낸다고요. 그때는 제목만 알아도 따라내요.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라 그랬지. 허운정해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업하면서. 그죠? 제목만 알아도 그런 문제는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정보망 여기까지가 수업 예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업 예고 한번 봅시다. 58페이지를 보시면 개공사 등의 의무라는 편이 들어오죠. 그죠? 야, 의무편. 이제 법의 핵심이 의무와 책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의무편에서 약 6문제 정도 출제 나옵니다. 다음 주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